아이빌리그급 미국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리서치와 논문을 쓰는 학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입니다. 엑스트라 카리큘러 액티비티 EC에 관한 지금 유튜브를 여러 차례 찍고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한국 교육시장에 광풍처럼 불고 있는 리서치와 논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리서치와 논문들을 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에 가려면, 특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 가려면 이게 필수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 논문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혹은 지금은 미래교육연구소 교육정보 채팅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채팅방에 많은 부모님들이 오가는 얘기 가운데 리서치 어떻게 해요, 논문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서치와 논문은 우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갈 때 정말 필수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 시 내는 Common App 지원 자료는 입학 결정을 내리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자가 제출하고 싶은 진정한 특별한 재능이나 학업적 결과물, 즉 업적이 있다면 내봐. 우리 입학사정위원회는 재량에 따라서 지원자가 제출한 음악 녹음, 예술작품, 선정된 학술 연구 결과 같은 보충 자료를 교수진에게 보내서 평가시킬 거다. 이들 부가적 자료들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으로 학생이 제출하고 싶을 때 내라. 결론은 뭐죠? 필수 자료 아니다. 두 번째, 예일대학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지원서와 함께 보충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라.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필요한 지원 자료만 제출한다. 그러니까 카몬에만 제출한다는 얘기죠. 입학위원회는 필수 문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자의 요소들을 평가한다. 만약 학생 그대들이 지원서 외에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실제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면 오디오 녹음, 악보, 예술 샘플, 쓰기 샘플, 과학 연구 논문, 영화 또는 댄스 비디오를 제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이죠. 최근에 미래교육연구소에 미국 대학에 지난해 실패하고 박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의 연구 논문과 리서치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이 도저히 믿지 못하도록 기술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뻥이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을 썼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떤 거죠? 거짓말했네, 과장했네, 이게 네가 했다고? 이렇게 확신을 못 주는 논문과 리서치가 있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과학적 용어를 막 얽혀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전문 용어 안만 써도 알잖아요. 어지간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노벨 무슨 과학상 받는 거죠. 두 번째, 그런 리서치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대학에서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 랩에서 연구를 했다? 대학원생들하고 천재죠. 영재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결과물이 안 보여요. 리서치를 3개나 했는데 3개 했대요.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과학 용어만 나열했을 뿐.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미국 대학 박사 전공한테. 근데 또 하나는 그 정도라면 SCI급 논문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논문이 아웃풋이 없어요. 어려운 리서치만 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대학 랩에서 리서치 40시간, 50시간 했다. 논문 없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리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제1저자로 논문이 나와야죠. 두 번째로는 논문을 냈는데 논문이 아이가 쓴 논문이 아니에요. 안만 봐도 아이가 쓴 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을 내놨는데 또 어떤 아이는 논문이 아니에요. 리포트예요. 형식 다 틀리고 각주 다 틀리고 후드노트 다 틀리고 참고문화 형식 다 틀리고 그건 논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높아서 거짓말했고 하나는 너무 낮아서 엉터리고. 그러니까 적정한 리서치와 적정한 논문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강남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고 논문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교수가 와서 지도한대요. 그 거짓말 마세요.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하버드 교수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어떤 학생은요, 하버드 교수가 했다고 그래서 추적을 봤더니 하버드 학생이에요. 석사 1학기인가 돼요. 그게 무슨 교수입니까? 이런 엉터리 리서치, 엉터리 논문을 내놓으니까 다 터지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그걸 검증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쏟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 필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에 맞는 리서치,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하나는 거짓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서치나 논문을 내놓고 있거나 하나는 수준이 낮은 허접한 논문 리서치를 내놓으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레즈메나 카먼앱에 액티비티란에 10개를 쓸 때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릇에 담을 때 이쁘게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담아야 되는데 카먼앱에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내용을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높아서 너무 그냥 뻥이요 논문 리서치, 너무 수준 낮은 논문 리서치. 그런데 잘된 논문조차도 잘된 리서치조차도 카먼앱에 담아낼 때 전혀 담아내지 못하더라는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위권 대학 가는 아이들이 대거 떨어지고 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논문이나 리서치에 열과 아니 광풍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리서치나 논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극히 드뭅니다. 저도 박사니에요. 근데 자연계뿐이나 이공계뿐이 아니라 사회계열, 인문계열에서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다 틀려요. 이거는 학생이 학교 랩에서 할 수 있는 논문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시험실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신에 줄 때 강남에 3천만 원 받고 그게 무슨 지가운 논문이에요. 그 논문 나와서 보는 순간 이거 학생이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 석사 1학기가 지도한 논문 그것도 논문 아니에요. 석사 1학기가 논문 지도 못합니다. 논문 지도는요 적어도 박사 과정을 끝낸 학생들이나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못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그냥 R&D 정도, 리서치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논문까지 못 가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박사네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리서치 그리고 논문 너무 뻥이오가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너무 질이 낮은 논문들도 참 애가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씩 주고도. 그리고 좋은 논문이 나와도 좋은 리서치가 나와도 그거를 제대로 디스크립션, 기술하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안고 있는 엑스트라 카리큘럼 액티비티의 문제점인데 한마디만 덧붙이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미국 대학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상권 대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라는 거죠. 인성입니다.
positive character attribute예요. 인성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거야 되는데 학습적인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액티비티를 대신하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이비리그 합격의 열쇠가 아니라는 부분, 보완적인 보충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광풍처럼 불고 있는 리서치와 논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